안양 쪽으로도 출퇴근을 많이 하시고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7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축의 대단지죠. 브랜드 아파트죠. 7호선 도보권입니다. 대형 병원이 다수 있었죠. 단점은 언덕이 있고 평형이 전반적으로 광명 이제 평형대들이 다 중소형 평형대들이 많습니다. 주변 인프라나 학군 같은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보여드렸고 깔끔하게 정돈된 상권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느낌이 11시구역이 입주하면은 인프라가 개선될 거고요. 다만 광명 뉴타운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역전세 위험이 있어요. 내가 실거주 한다 그러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신축 가격이고 광명이 이미 가격 선반영된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요인에서 좀 단점이자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최고 장점은 신축 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다만 20평형.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번에는 광명시에 이런 단지들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광명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이 싸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이랑 비교해도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자체의 가치는 높게 봅니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이 간다면 광명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안에서도 신축이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만족도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미래 가치도 이제 본다면 신혼부부한테는 요만한 선택지도 7억 이하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광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 자체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금천구가 있죠. 여기가 뭐죠?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근데 일자리 숫자 자체는 꽤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는 소득 수준이 마포나 영등포, 이제 여의도죠. 종로구, 중구, CBD, GBD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광명 쪽에 계신 분들은 안양 쪽으로도 출퇴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7호선 타고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1호선도 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꽤 다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좀 출퇴근이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YBD까지는 45분 정도. 9D 가디까지는 뭐 바로 앞이니까. CBD까지도 1호선 타고 한 55분 정도. 그다음에 GBD까지 한 60분 정도 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월부에서 광명 강의할 때 정리했던 자료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쪽에 보면 안양청로가 있고 이 오른쪽이 서부간선도로예요. 그래서 이 안양청로나 서부간선도로가 교통이 이제 또 되게 좋기 때문에 이 교통적으로 광명이 또 굉장히 좋고요. 여기 7호선이 이렇게 다니지만 7호선, 1호선뿐만 아니라 교통적으로도 이렇게 괜찮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파주 평택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원이나 화성으로 가는 일자리도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화성이나 평택 쪽으로도 가능하고 강남 순환도로도 여기 다니거든요. 요걸로 이제 양재나 강남으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뚫려서 왼쪽으로는 송도, 오른쪽으로는 판교도 갈 수 있어서 사실은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입지가 광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한 350m로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근처에 있고 중학교까지 거리는 조금 멉니다. 대략 한 1km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학군적으로는 사실 별로 좋지 않고 철산역 주변에 학원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면 목동 학원가로 흡수가 됩니다. 주변에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대치동처럼 큰 학원가가 있으면 학원가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쪽에서 흡수해버리니까. 이쪽에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 더 비싸냐? 그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종류가 많고 내 아이 학업 성취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학원들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학원은 다 이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철산 레미안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학군은 좀 괜찮은데 광명사거리역 주변의 재개발 구역들은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신축이고 계속해서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 학군도 점점 개선은 될 겁니다. 조금 더 학군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광명은 수지에 비해서 학군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전체에서 뭐 학군이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냥 중간 정도 돼요. 평촌, 일산이 분당 다음이거든요. 좀 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수준이 되게 높은 게 평촌과 일산이죠.
분당은 여기서 이제 좀 조금 더 어나더 레벨로 갔고 이제는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평촌이나 일산이나 분당이나 학군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서울대에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근데 점점 이제 신압으로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어나더 레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순위를 매기자면 분당, 그 다음이 이제 평촌, 그 다음이 이제 일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산이랑 수지랑 어디가 더 좋아, 수지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도 이제 더 떨어지는 요 정도니까, 이제 뒤에서 볼 하남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둘이 거의 세트로 비슷한데, 요즘은 광명보다는 오히려 하남 쪽의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게 더 낫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자격들이 좀 더 균질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광명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남과 이제 수지 비빌만한데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광명사거리 쪽에 이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주변에 사실은 이제 가려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신도림역 쪽, 영등포. 여기 영등포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홈플러스,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목동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갈까 고민하는 그런 거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여기 아이파크몰도 저도 자주 가는데 여기도 이제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돼 있는데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광명사거리 여기 시장도 있고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재개발 구역들이 다 정리돼서 들어오면 조금 더 괜찮아지긴 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수선한 단계다.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뭐 구로성심, 그 다음에 여기 성해병원도 이제 꽤 큰 병원이거든요. 응급실도 있고 고대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고 꽤 많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여의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광명사거리 역 쪽에도 많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철산역 쪽에도 유흥상권이 섞여 있긴 하지만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지대가 좀 높습니다. 바로 위에가 이제 도덕산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자연 친화적인 거는 있지만 조금 지대가 높다라는 단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엔 이제 뭐 한강, 하천, 무슨 안양천 뭐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안양천 접근성이 조금 멀어요. 철산동 이쪽은 가까운데 여기는 좀 멀다란 도보권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